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춘천 독방에서 이슈와 새로운 어떤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춘천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춘천 사람들의 오동철 기자님 함께 하셨는데요. 예,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 협동조합이죠. 시선을 더 넓혀주는 대한 언론은 꼭 필요합니다. 주간신문 춘천 사람들. 자, 요즘에 날씨가 아주 춥고 그리고 유난히 이번 겨울은 추운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화재도 사건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까이에는 뭐 제천 찜질방 사건, 그다음에 밀양병원, 그리고 엄청난 사고였죠. 그렇죠. 예, 규모도 컸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춘천에서도 최근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뭐 유난히 추운 날씨가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 것 같은데 진짜 안타까운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장을 불이 나고 바로 그 다음날 갔다 와봤고요. 어제도 이렇게 다녀와 봤는데, 북산면 오왕리에 이 부부가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있는 집이었었는데, 네. 화재가 나면서 집이 전소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목숨을 잃고 아이들 둘만 이제 목숨을 건지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네. 예, 가보니까 참, 너무 황당한 정도의 사고였었죠. 예. 지금 저희 춘천 사람들 신문에 예. 가장 앞에 지면을 차지하고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예. 예. 아이가 상현이네라고 예, 제가 그렇죠. 들었습니다. 상현이하고 서현이라고. 서현이. 우리 추곡이라는 지역이 이제 학교가 거기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그 초등학교가 이제 학생 수가 전체 10명밖에 안 돼요. 올해 졸업식이 오늘인데, 네. 오늘 졸업식을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한 명 졸업식 하는 아이가 큰애인 서연이었었어요. 아, 그래서 서현이었어요.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했죠. 네, 네. 아버님,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예. 화재로. 지금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은 누가 맡게 되나요? 근처에 이제 할머님이 살고 계셨는데, 네. 할머님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시는 분인데, 가보니까 집이 굉장히 작고, 오래된 집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 같이 살고 있죠. 네. 저희 시민들의 어떤 온정이나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이야기는 좀 꼭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춘천 사람들의 신문에 자세히 나갔습니다만, 네. 이 가족이 지난해 10월 28일 날인가 KBS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네, 휴먼 다큐 예, 그렇죠. 프로그램이죠. 예. 네. 이번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제 한 3년 전쯤에 크게 다치면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을 쭉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마을에서 칭찬들을 많이 하시고 또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특히 진짜 불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기왕에 이제 벌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계속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요즘에 저희 신문이 이제 나가자마자 네. 벌써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또 강원대학교 병원이 지금 아이들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이 프로그램을 어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곳곳에서 이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돼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이 아이들의 예.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번 하자고요. 그럴까요? 예. 네. 예. 그리고 오동철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불조심,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100번을 같습니다. 지나쳐도 지나치지 네, 않습니다. 맞습니다. 100번을 해도. 예. 자, 오늘 갖고 오신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 먼저 얘기하셨던 것이 뭐냐면 춘천 속초 간 고속화 전철 역세권 개발에 대한 건데요. 예. 이게 지금 과잉 과열 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염려를 갖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이거 참 생각만 해도 이제 화가 나요. 저는 이게 이제 네. 기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네. 내용을 쭉 파악하고 보니까 이 화가 나는 게 강원도가 과연 이 정도의 개발 사업을 해야만 될 곳이냐. 또 이 춘천 속초 고속전철이라는 것이 고속화철도가 이 처음에 이야기 나오고 지금 30년이 넘어서 이제 아주 겨우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착공도 되기 전에 제밥에만 눈이 어두워서 뭔가 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갖고 이렇게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씁쓸하고요. 네네. 이제 속된 표현으로 욕 나오는 네. 이런 일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어떤 욕이 나올지 잘근잘근 예, 씹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먼저 얼마의 규모로 지금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게 이제 나오면 일반 독자분들이나 일반 청취자분들이 혹시
춘천 속초 고속철도 사업하고 연관돼서 물론 연관은 됩니다만 직접적인 네. 사업은 아니고요. 네. 춘천하고 속초 고속전철이 놔지면 그 주변 역세권을 개발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강원도가 강원 북부권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용역을 진행한 거예요. 네. 이 용역비가 7억 원이 들어갔는데 네. 뭐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도 아니고 사실상 수의 계약이었었죠. 뭐 90몇 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억 6천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아시다시피 이제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고속전철은 여기 7개가 들어가거든요. 춘천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 짚어볼까요? 춘천에 하나가 춘천, 들어가고요. 네. 양구, 그 전에 간청리, 화천 간청리 하나가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간청리. 양구역, 네. 인제 원통역, 네. 백담역, 네. 고성, 네. 그 다음에 속초역이 들어가서 7개가 들어가죠. 예. 동쪽과 서쪽을 쭉 이어가는 그렇죠. 그쵸? 예, 인천부터 인제는 이제 2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제는 2개 예, 원통하고 같이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역이 이제 7군데 들어가는 데다가 네. 이 역 주변 개발 사업을 용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지금 오동철 기자님이 확인하신 거는 예.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렇죠. 것만 한정된 용역인 그렇죠. 거죠. 예. 네. 춘천 속초 고속철도가 놔지는 건 어차피 이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로 가는 지금 이 거고. 부분은 국가 사업이 아닌 네. 강원도가 해야 될 사업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전체 평수가 761만 제곱 뭐 이렇게 되니까 23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7개의 그렇죠. 각 역 주변에 역은 7개고 네. 전체 이 개발을 하겠다는 곳은 12곳이 돼요. 왜냐면 한 군데 2군데씩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예, 한 그게 좀 곳에. 되게 많이 확장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역세권의 이제 범위를 역세권 인근 지역을 좀 말하자면 벗어나서. 역세권 1, 역세권 2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예. 네, 네. 그 양구 같은 경우에도 2군데가 들어가고 그래요. 화천도 2군데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런 지금 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양구나 화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상주 인구 자체도 많지 않고 그렇죠. 제가 화가 난다고 있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큰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사업이 들어오느냐 아니냐. 그렇죠. 저희 또 이 강원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훼손에 관한 문제, 네. 설악산 케이블카 이것도 있었고 그렇죠. 뭐 네. 이레고랜드 문제도 있었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만일에 이 사업이 알려지면 또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화천 같은 경우에요. 이게 네. 화천 시내를 가는 게 아니고 간동면 오음리 앞에 이제 간청리라는 데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간동면의 전체 인구가 3,000명이 못 돼요. 네. 그 화천군 인구는 뭐 아시다시피 27,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인데서 화천읍까지의 거리는 한 3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화천읍에 있는 인구들이 이 역을 이용할 일도 없을 거고 왜냐면 춘천이 더 가까운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역에 과연 몇 명이 이용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뭐 100명 이내 이용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이쪽에 뭐 화천 자체를 평상시에 그렇죠. 신기로 방문하니까 무슨 축제 기간이 아니라면 그렇게 그렇죠.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천어 축제가 이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읍니다만 문제는 이제 산천어 축제할 때도 이 역에서 내리면 30분을 가야만 산천어 축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곳까지 가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그렇죠.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지역에다가 얼마를 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80만 평이에요. 80만 평이 사실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으로 치면 어느 규모일까요? 80만 평이 얼마라고 볼까요? 축구장 5, 60개? 축구장 5, 60개요? 예, 예. 와, 닿네요. 그리고 예, 지금 그렇죠. 화가 스멀스멀 예,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지금 문제가 됐던 우리 캠프 페이지 있잖아요. 예. 캠프 페이지의 4배예요. 4배. 아, 심지어 저희 캠프 페이지 4배가 되나요? 예, 예. 예, 거기도 저희가 광활하다고 그렇죠. 느껴지는 만큼의 넓은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춘천역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요. 이게 더군다나 종착역이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앞에 캠프 페이지의 4배 면적을 역세권을 개발한다? 이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것도 상당히 이제 유동인구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그렇죠. 기대할 수 없는 공간에다가 그렇죠. 개발하겠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쓰면서 한번 통계를 뽑아봤는데요. 네. 강촌역의 전철이나 ITX를 통해서 총 이용하는 승객 수를 보니까 하루 1,000명이 평균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간청역에 과연 몇 명이 이용할 거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주 80만 평을 개발했을 때 그렇죠. 어떻게 될 거냐. 이 개발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우려해야 될 건 부동산 투기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강원도가 이 춘천 속초 고속철도가 이제 계획이 나면서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서 이제 15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50만 평 정도 되나요?
그렇죠? 50만 평이 안 되는 면적을 이 토지거래 허가격으로 작년도에 묶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계획에서 보면 그거의 5배가 넘는 면적을 개발 계획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토지개발 허가구역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 땅이 부동산 가격에 들썩들썩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겠어요? 다 원주민들이 손해보고 강원도민들이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는 그 땅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그렇죠. 못한 상태에서 일단 내어주기는 했고. 그렇죠. 그죠? 예. 이제 투기가 이런 염려되고 있는데. 개발 사업은 진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일단 규모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 사실은 개발을 할 때는 과잉 과열이 아니라 적정 규모의 개발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수없이 얘기했지만 춘천시가 지금 아파트 많이 줘놓고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분양도 지난번에 예, 우리가 그렇죠. 저희가 알려드렸지만 예. 실제 분양되는 비율과 그렇죠. 이 그전에 그러니까 투기성이 예. 드러나는 투기성 수요가 부분은 아니면 해결이 될 수 없는, 더군다나 이 강원도가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거든요. 이게 230만 평을 개발하려면 요즘 부지 가격으로 이제 보더라도 토지 매입비만 적어도 조 단위가 훨씬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면 또 이게 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부지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부지 조성비는 뭐 한국토지신탁이 하는 이제 부지 조성비 평균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따지면은 그게 한 120만 원 정도 돼요, 평당. 예. 그러면 230만 평이면 쉽게 얘기해서 거의 3억 가까운 부지 조성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억, 5조, 3조. 예. 이게 너무 엄청나서. 감이 이게 사실 감이 안 안 오는 와요. 금액인데요. 그럼 예. 5조 단위의 사업이 들어간다. 이게 강원도가 단 1,000억짜리를 사업을 못하는 지금 형편인데.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이제 되면 뭐 어떻게 할 올림픽 거냐. 이후에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예. 큰 상황이고 만약 그렇다면 방법은 민자밖에 없는 거죠. 밖에 없다는 그렇게 되면 건데.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거고 이 광풍이 몰아치겠죠.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강원도에 돌아올 거다. 분양해놓고 사업 안 되면 결국은 그렇죠. 또 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무수한 그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민자 유치를 했던 많은 사업들의 그 뒤끝이 좋지 않았던 거. 그렇죠. 뭐 가장 가까이에는 그 서울에서 춘천까지 오는 고속도로도 민자 유치돼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개인들이.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 장밋빛 공약을 가지고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게 춘천 속초고속철도리 그 철도가 완공되는 시기가 아직 뭐 원래 계획상은 2024년으로 돼 있는데 네. 그동안 이게 30년 만에 착공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알 수 될지도 없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그 도민들한테 장밋빛만 심어놓고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러면서 묶이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묶이게 되는 토지 뭐 그 기간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지금까지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지 않은 부분을 결국 묶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주민들은 고스란히 또 피해를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부동산 투기꾼들은 그것도 이 싸게 매입해서 이 개발 사업을 해서 또 막대한 이득을 챙길 거고. 그럼 그 이득이 어디 갈 거냐? 강원도에 오진 않을 거라는 거죠. 투기를 한 그 사람들한테 갈 것이고, 그렇죠. 업자들한테 갈 것이고. 네, 결국에는 저희는 또 언제 그 우리한테 그 성과가 돌아올지 모르는 그렇죠. 것에 대한 네. 희망 고문을 당할 것이 아닐까라는 게 염려가 되네요. 네. 그렇죠. 또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문제가 될 거고요. 그렇죠. 예.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도심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 외곽으로 갑니다. 외곽에 네. 있고 그 그렇죠. 외곽은 사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그 중요한 공간이 될 텐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면 지금보다 빠른 때는 없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것이요. 제가 이거를 유일하게 이제 기자들 중에서 제가 들어가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이날 그 중간 보고거든요. 이게 이제 용역이 끝난 건 아니에요.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6월 달인데 네. 아마 그 전에라도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보여진 게 그날 그 중간 보고회 때 네. 그 7개역이 있다 보니까 7개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기초단체가. 해당 관여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원통, 고성, 예. 양양까지 들어가요. 양양은 여기 철도가 아예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을 세웠어요. 역세권으로요? 그렇죠. 되게 넓네요, 마음이. 그때 예. 재밌는 게 양양군의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비아냥 된다고 저는 봤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양은 철도도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일단 고맙긴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격앙된 표정을 그날 보였는데요. 어떤 네. 거냐면
양구가 생각하는 역과 지금 이 강원도가 이 용역을 실시한 역의 위치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양구는 아직까지 역의 위치를 지금 확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강원도가 집행부의 의견만 받아서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우린 빼라. 우리 철도 필요 없다. 차라리. 예,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격양된 표정을 상당히 보이고 그 있어요. 해당 지자체에서도 분분할 수 있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지자체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 뭐 춘천시도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춘천시도 뭐 넓혀서 해준다고 하지만 네, 춘천시는 그 지금 춘천역 인근에 이제 도시계획을 다 끝냈잖아요, 춘천시가. 네, 그렇죠. 근데 이 지역에다 다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춘천시 도시계획하고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는 있을 수 거죠. 있네요. 네. 심지어 거기다 유원지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춘천시 건설국장님이 그날 참여를 했는데 그 춘천시 건설국장님 얘기가 아니 춘천시가 도시계획을 다 작년까지 다 끝을 내놨는데 이렇게 유원지를 여기다 넣으면 우리는 유원지 지금 차고도 넘친다. 왜냐면 바로 강원도가 하는 그 바로 건너편에 레고랜드도 있고 네. 상중도 유원지가 있는데 네. 그게 강원도가 지정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 여기다 또 유원지를 하려면 우리는 어떡하냐. 못한다. 유원지 도시를 만들려나 봅니다. 그렇죠. 이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방 그 기초자치단체의 하고 협의가 충분히 안 됐다는 걸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네. 이 남은 용역 기간 동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제일 많이 화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강원도 사업인데 지금 이 용역을 한 회사가 기존의 각 그 지자체의 발전 계획이나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이거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안 됐으니까 자치단체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그런 거죠. 검토도 예. 안 된 상태에서 심지어는 지금 강원도에서 발주한 건데 강원도의 여러 가지 발전 계획들 네. 그리고 그 강원도가 그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지역 인근 예, 네. 그 도시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너무 뜻밖의 뜻밖의 어떤 계획들을 세우죠. 예, 규모도 크고 너무 규모가 크니까 감히 뭐 상상이 안 되는 정도. 지금 규모도 크고 예. 그러니까 규모가 부적절한 데다가 예. 거기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세부 안들 뭐 공원을 만든다든지 유원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안들도 주변 지역과 전혀 예전에 그런 사례 부합하지 많았잖아요. 않는 거죠. 일단 네. 던져놓고 선거 끝나고 나면 아님 말고? 네, 그렇죠. 네. 이 선거 얘기합시다 이거. 네. 아니, 자연스럽게 선거역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 과오를 갖지 않은 또 우리 새로운 선택들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흥분을 제가 좀 가라앉히고. 자, 그래서 이번에 2018 지방선거 출마자 관련한 이제 그 현황들을 좀 정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뭐 어떨 것 같습니까? 열기 뜨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이제 물밑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네. 뜨거워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네. 이게 왜 뜨거워질 것 같으냐면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이 보수가 거의 괴물 수준까지 갔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새로운 그 꿈을 가진 출마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조용조용 조금씩 이렇게 이제 온도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좀 뜨거워질 것 같은 마타도어도 일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을 염려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 통제하기는 어렵죠. 그 마타도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은근히 퍼지고 그렇죠. 확산되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한번 이제 조금 하나도 좀 톱봐보죠. 먼저 전체적으로 그 출마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얼마 정도의 선출직 규모인데 그 지금 현재 출마 예정된 사람들의 규모는 얼마큼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춘천시장은 유일하게 한 분을 뽑는 선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만 지금 5분의 의향을 밝혔죠. 출마자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3분의 이제 출마자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정의당도 한 분의 후보가 있고 어제 합당했네요. 바른미래당 이름도 좀 헷갈리는데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에서도 한 분의 후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지금 10사람이잖아요, 벌써. 그렇죠. 한 명 뽑는데. 한 명 뽑는데 10분이니까 경쟁률 현재로 보면 10대 1.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아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뜨거워질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뜨거워지는 진원지가 아무래도 민주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10명의 지금 후보군들이 올라왔다고 하셨는데요. 뭐 다른 뭐 시도의원 좀 많으니까 먼저 시장 후보로 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면면을 좀 들어보죠. 뭐 시장 후보님들이 어차피 그 청취자들이 뭐 이름만 들으면 대충 이제 알만한 분들이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단위죠. 그 첫 번째 도전하시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이상 도전하신 분들이 6분이나 되시고. 와, 그 와중에도, 예. 이 권투 중례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네요. 6분이 있는 거죠. 이분들은 민주당은 의외로 이제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도전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신규 나머지 한 이제 분. 네 분은 신규인데 도의원 두 분이 이제 도의원을 사퇴하고 출마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세 분이 다 두 번 이상 도전하시는. 아, 그러신가요?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현 시장님이 자유한국당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오늘 아마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정용기 후보님도 지난번에도 한번 도전하셨었고, 그렇죠. 2014년에 이달섭 후보도 또 역시 두 번째. 지난번에 네. 나왔었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변지랑 후보가 출마하겠다고 일단 그 보도자를 냈기 때문에 출마할 거라고 보이는데 거기도 역시 또 도전했었고요. 두 번이 그다음에 아니죠. 예, 네. 정의당이 또 두 번째 도전하시는 김종수 지금 현직이 아마도 지도위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네. 거기도 이제 민주노총 나오고요. 지도위원. 이 다시 나오시는 분 중에 이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지금 현직이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앞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좀 이재수 조심스러워서? 전 시의원이 아. 이번에 출마를 아마 할 거로 보여요. 아마도 2월 말까지는 그 청와대에서 사표를 내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 중에 한 분인 이달섭 께서는 후보도, 아마 예. 상당히 지금 장고를 하시는 것 같은. 어떤 일단은 의미의 장고를 하고 계신가요? 출마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상당히 장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깃발을 꽂을 것인가 말 그러니까 것인가. 본인 의지를 상당히 보이시는데 네네. 굉장히 장고를 하는 것 같은 모습 보입니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나오시는 분들은 그 도의원인 민주당의 강청룡 의원하고 정재영 의원이 이제 도의원을 접고 시장 출마하겠다. 출마를 선언하셨고. 이렇게 선언하셨고 시의원 재선했던 황찬중 의원이 또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분이신데 안중기 씨라고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안보 특보를 하셨다고 자기 이력을 넣었는데 네네. 이분도 출마를 하시겠다고 지금 의사는 얘기를 하고 밝히셨고요. 있는 상황인데 좀 유동적인 해요. 의외로 도의원 선거는 아직 그렇게 이제 뜨거워지질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장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현역 도의원들이 두 분이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종선이 됐는데 그 정도 채우는 정도 수준밖에 지금 안 보이고요. 음. 시의원 선거가 상당히 뜨거울 것 같아요. 시의원은 사실 우리가 예. 되게 후보군들을 체감하기 좋은 그렇죠. 그런 규모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춘천시가 의원 정수가 21분이잖아요. 네. 21분 중에 21명. 지역구에서 이제 18명을 뽑게 되고요. 그다음에 3분의 비례대표가 이렇게 그렇죠. 되게 되는데 네. 이 18명을 뽑는 선거에 지금 현재 보이는 것만 해도 한 50여 명 정도는 18명 중에 50여 분이 지금 이 경쟁률이 한 3대 1은 넘어가는 네. 경쟁률이죠. 그 중에서도 뜨거운 지역구가 있습니다. 가장 핫한 곳이 어디입니까? 춘천에서 가장 핫한 곳 그러면 이 정치 1번지라고 하면은 태계동 석사동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춘천은? 생각을 하죠. 동면입니다. 동래면이 예. 왜 이렇게 핫한 곳이 이 되었을까요? 동면이 복합선거구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기도 하지만 이 농촌. 동산면도 같이 들어가고 이러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네. 농촌 지역이 같이 있는 선거구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지역의 이 뜨거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 출마 예상자들이 이쪽에 몰려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몰려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거는 전 선거, 직전 선거나 직직전 선거에 나왔던 민주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지역이 어디냐 꼽으면 동면이에요. 동래면 참. 동래면이요? 예, 동래면에 네. 이광재 지사가 당선될 당시에 네네. 거두리 지금 로데오 사거리 있는 인근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광재 지사가 73%를 얻었어요. 거의 압도적인 지지대요. 그 그러니까 정도면 그렇죠? 거의 네, 특히 네. 이제 진보 진영 쪽에서 봤을 때는 성지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더구이기나 처음 출전을 한다고 하면 예. 이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곳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뜨거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이 여러 당이 다 후보가 나옵니다. 골고루. 예. 네. 자유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도 현역이 있는 지역구거든요. 변관 의원이 그 지역구 네, 맞습니다. 의원이다 보니까 예. 이러니까 현역 의원 둘에다가 현역 의원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에요. 민주당은 현역이 없어요. 없는데도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들어가야겠죠. 수밖에 없는 네, 지역이죠. 네. 예, 자, 근데 한번 진입을 해보자는데 그렇죠.
민주당 자체 내에서의 경선 물망에 올라와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5분 정도가 지금 얘기가 그렇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2명 뽑는 선거구거든요. 2명 선거구인데 예, 민주당에서만 지금 5분의 그렇죠. 민주당은 정수 후보들이 공천을 한다고 치더라도 2명의 후보로 압축을 해야 시켜야 되죠. 되는데 네. 지금 5분 정도가 지금 이쪽에 출마를 하고 있고요. 음. 출마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좀 많이 나오는 곳이 석사동이죠. 석사동이요. 예, 석사동은 이제 석사동하고 효자 1, 2, 3동 이게 이제 복합 선거구로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네. 의외로 태계동이 후보가 별로 안 보여요. 그건 태계동은 사실 전형적으로 약간 좀 야권 진보 성향, 야권 예전에 성향, 그 진보 성향의 강세죠. 그렇죠. 지금은 네, 지금은 야권이 진보 아닙니다만. 야권은 아니지만 예, 그렇죠. 예, 그런 성향이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더욱이나 호기일 수 있는 공간인데도 그 내부도 아마도 치열한 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눈치 작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비 후보 등록하는 시기가 이제 3월 2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텐데 지금은 눈치 작전이 치열하다. 네. 왜냐하면 먼저 깃발 뽑은 사람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경쟁은 될 테니까. 그러면 좀 과연 태계동도 깃발을 아마 꽂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걸 그렇죠. 좀 더 숙고한 다음에 재미난 거는요. 도의원이 여기가 현역 도의원이 지금 시장 출마로 갔잖아요. 그렇죠. 도의원 후보가 아직 한 명도 드러나질 않아요. 가시적으로요. 예, 민주당, 한국당, 네. 바른정당 마찬가지로 도의원 후보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지역. 네, 네. 아마 곧 드러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격전지라든지 이런 걸 살펴봤고요. 예. 지금 그 얘기하신 걸 좀 정리를 하니까 몇 개의 중요한 특이점, 네. 이번 선거의 특이점. 네. 일단은 모든 정당에서 그래도 비교적 고루고루 그렇죠. 뭐 한두 명이라도 예. 우리가 좀 마이너하다고 생각했던 또 한두 명을 다 후보를 냈다. 그런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시연 지역구 의원들 출마하는 걸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정당별로 보니까요. 네네. 민주당이 23분이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16분.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3분이 지금 보이고요. 네. 정의당도 2 그렇죠. 후보가 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무소속이 또 6명이나 보여요. 무소속도 이번에 좀 많이 그러니까 참여를 이게 하시려고. 평상시에도 보면 이제 무소속이 어느 정도 출마를 합니다만 이 지금 같은 선거에서 무소속이 많은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렇죠. 자유한국당 쪽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성향이면서도 그 당적을 갖기가 좀 껄끄러운 분들이 부담스럽거나, 네. 아마도 무소속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이렇게 경우도 보여져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적에서는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 예. 계열, 그 당시에는 아마 새누리당이었을 텐데요. 그 계열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번 선거판에서는 그 깃발을 이제 살짝 내리시고, 이제 다른 깃발을 들기는 좀 뭐 하시고, 아까 우리가 이색 선거구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좀 네, 네. 경쟁이 뜨겁고 이색적인 선거구 중에 그렇죠. 하나 아까 동면 얘기했는데 여긴 도의원도 그래요. 도의원도 역시 예, 그런가요? 도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 김근분 자유한국당의 김근분 의원인데요. 그렇죠. 여기가 현재까지 드러난 후보군만 보면 리턴 매치입니다. 예. 지난번 선거 때 이 김근분 의원하고 김홍영 그 민주당에서 그쵸, 김홍영 후보가 후보가 나섰죠. 나와서 네. 이제 격전을 치렀는데 네. 상당히 이제 46% 가까이를 얻고도 떨어진 네, 네, 이런 네. 선거구거든요. 네. 이번에도 지금까지 보이는 건 두 후보만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예, 아마도 리턴 매치가 된다면 상당히 좀 재미가 있을 거는 선거가 될 여기는 거다. 지금 현재 그 당을 지키고 있는 그 분도 상당한 지지가 있는 분 그렇죠. 아니신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의당의 엄재철 후보가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그런가요? 네, 지역구를. 거기는 조금 미동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갈지 또 뭐 다른 데로 지역도 나올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하여튼 동네면이 좀 공간으로서는 좀 핫한. 그러니까 말하자 예. 그러면 기존에 계속 그 특정 정당에 좀 애정을 보여왔던 지역은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지역들은 크게 변화가 없을 텐데 좀 뭔가 그리고 요동치는 지역이 되네요. 춘천이 이제 신도심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 보면 이 춘천의 신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동래면하고 동면이 이제 대표적이고 이제 신사호동도 이제 요즘 그런 신도시 성격을 띠고 갑니다만 네. 아마도 이쪽 지역구가 핫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도심이 개발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새로운 층들이 유입되는데 그 새로운 층들이 유입되는 것이 아무래도 진보적인 성향을 좀 띠는 투표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경향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유입될 예. 거고, 그러니까 세대 자체도 좀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 예. 거니까요. 예, 오늘 그 준비된 저희들의 새 소식, 봄내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